2002년 11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공동답사단이 평양 상원군의 고인돌 앞에 마주섰습니다. 그들이 함께 확인한 것은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돌 위에 새겨진 7개의 구멍, 남도 육성 결자리였습니다. 평양 인근에는 약 1만 4천 개의 고인돌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땅 전체로 넓혀보면 약 4만 기, 전 세계 약 6만 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좁은 이 땅에 잠들어 있는 셈입니다. 어느 시기, 어느 마을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양 외곽에서 김해 들판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셀 수 없는 산자락마다 같은 돌이 박혀 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가 무거운 이 돌을 옮기고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돌을 보통 무덤이라고 배웠습니다. 1만 4천 개의 무덤이 도시 외곽에 때로 모여 있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그 안에 1만 4천 명의 주인이 잠들어 있어야 합니다. 발굴된 결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덮개돌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사례가 많고, 어떤 돌은 사람의 뼈가 아니라 별 그림을 품고 있습니다. 1만 4천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두 죽음과 무침의 표시가 아니라면 옛사람들이 좁은 평양 외곽에 무엇을 세워두었던 걸까요? 그 답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무덤 이전에 큰 돌을 만나게 됩니다. 잠시 발밑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주에 큰 집이 있는 분, 전남 아파트 동네에 사시는 분, 김해 구산동 고인돌 공원 옆을 매일 지나가시는 분, 강화도로 주말 답사 다녀오시는 분, 그 동네에 박힌 큰 바위가 사실은 같은 가족입니다. 김해 구산동 고인돌은 무게가 약 350톤이나 되고, 화순 핑매 바위는 약 280톤, 고창 매산마을 고인돌은 약 200톤입니다. 그 동네에서 평생을 지나가도 그냥 큰 바위, 그냥 동네 표지석으로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 하나하나가 청동기 시대 누군가가 산 너머에서 끌어와 세운 돌입니다. 길에서 마주친 큰 돌이 사실은 약 3천년 전 누군가의 별자리이거나 재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광주 큰 집 가는 길에 무심히 지나치던 그 돌, 전남 아파트 동산 옆에 박힌 그 바위, 김해 구산동에서 산책하다 지나친 큰 돌, 그 돌들이 평양 인근 1만 4천 개와 같은 손에서 나온 친척이라고 생각해보면 그 동네 산책길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심코 지나친 표지석이 사실은 청동기 시대의 신호였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양 외곽 상원군 귀일리에는 길이 약 10m, 폭 5m에 이르는 거대 덮개돌이 우뚝 놓여 있습니다. 사람 키 5배가 넘는 돌입니다. 그 덮개돌 표면에는 7개의 작은 구멍이 박혀 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은 그저 시간이 깎아 만든 작은 흠집이라고 여길 만큼 작습니다. 그런데 그 7개의 점을 이어보면 모양이 익숙합니다. 남쪽 하늘에 떠 있는 국자 모양새 7별, 옛사람들이 남두 육성이라고 부르던 별자리입니다. 어느 쪽에는 북두 칠성, 어느 쪽에는 남두 육성. 옛사람들이 두 별자리를 삶과 죽음의 표시로 여겼다는 기록은 후대사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별을 무거운 돌 위에 그대로 새겨둔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별을 보던 사람들이 별을 따라 돌을 세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늘에 떠 있는 7점과 땅에 박힌 7점이 일치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오랜 시기 그 별을 올려다보면서 손으로 옮겨 새겼다는 뜻입니다. 그 돌은 무덤이라기보다 작은 천체 도구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옛사람의 시선이 위와 아래로 일직선에 닿아 있던 셈입니다. 귀일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관살리에는 약 50푼급 덮개돌이 누워 있습니다. 무거운 트럭 무게가 약 10푼이니 그 5배가 통째로 산에서 내려온 셈입니다. 거기서 함께 발견된 자치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이 수레의 흔적입니다. 바퀴 굵기가 약 1.6m에 이르는 사람 키만큼 큰 바퀴를 단 수레입니다. 그 수레가 정말 그 시대에 굴러갔는지는 가설로 남아있지만 산 너머의 돌이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누군가가 이 일을 해냈다는 증거입니다. 청동기 시대. 누군가는 마을 사람 수백 명을 모아 통나무를 굴리고 울 당기고 길을 닦았던 셈입니다. 간단한 무덤 정도를 만들자고 그 많은 사람을 끌어모았을 리는 없습니다. 거기에 무언가 더 큰 이유가 있었다는 짐작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50톤짜리 돌 하나를 끌어오는 일은 누구 개인의 위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오랜 시기에 걸쳐 매달려 만든 약속의 표시에 가깝습니다. 그 약속이 어느 쪽을 향했느냐, 그 부분에서 이 큰 돌의 진짜 이름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 약속의 크기는 더 커집니다. 김해 구산동에는 약 350톤이 나가는 거대 덮개돌이 들판에 박혀 있습니다. 350톤이라는 무게는 일반 시내버스 약 30대를 통째로 묶어놓은 정도입니다. 화순으로 가면 핑내바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약 280톤짜리 돌이 산자락에 누워있고, 고창 매산마을에는 약 200톤짜리 덮개돌이 들판 가운데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순과 고창 일대, 그리고 강화까지 묶어서 보면
화순 약 596기, 고창 약 442기, 강화 약 158기의 고인돌이 같은 권역 안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마을이 50톤을 옮긴 정도가 아니라 여러 마을이 수백 년에 걸쳐 200톤, 280톤, 350톤짜리 돌을 이쪽 저쪽에 세워둔 셈입니다. 그 행위가 단순히 장례 풍습이었다고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큽니다. 마을이 살림에 모든 힘을 쏟아도 모자랄 시기에 200톤이 넘는 돌을 끌어오는데 봄과 가을을 통째로 쓴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그 일을 했을까요? 그 의문이 무덤 가설을 넘어선 다른 그림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입에 자주 오르는 이름이 제단입니다. 옛 마한 권역에는 소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후한서 동의전에 짧게 남아있고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도 천신을 모시던 신성구역에 대한 기록이 함께 짚어집니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을 매달아 천신을 모시던 신성구역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그 안에서는 죄인도 잡지 못했다는 기록이 후대 사서에 남아 있습니다. 평양 외곽에 모인 1만 4천 개의 돌이 모두 사람의 무덤이 아니라 그런 신성 영역이었다면 그림은 어떻게 바뀔까요? 마을마다 두세 개씩, 어떤 마을은 수십 개씩 하늘을 향해 세운 제단이라면 그 위에 새긴 7개의 별은 그 위치에서 하늘을 가리키는 표지가 됩니다. 무덤이라기보다 별을 보던 곳, 제사를 지내던 곳, 마을 가운데에 세운 약속의 돌입니다. 그렇게 보면 1만 4천이라는 숫자가 죽음의 숫자가 아니라 마을 수의 숫자, 을의 횟수의 숫자, 약속 횟수의 숫자가 됩니다. 평양 외곽의 풍경 자체가 거대 노천사당이 되는 셈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가장 많이 보내주신 의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재단 소도 가설이었지요. 평양 외곽에는 만경대라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좀 다른 양식이 발견되었습니다. 돌널 무덤과 고인돌이 같은 곳에서 함께 나온 사례입니다. 돌널 무덤은 땅속에 돌로 짠 관을 묻는 양식이고 고인돌은 땅 위에 큰 덮개돌을 올리는 양식입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은 곳에서 만났다는 것은 어느 쪽에서 다른 쪽으로 양식이 옮겨가는 중간 단계였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무덤이었던 곳이 시간이 흐르면서 제단으로 바뀌었거나 처음에는 제단으로 세웠던 곳에 나중에 사람을 묻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돌 아래서 두 가지 풍습이 겹쳐있던 셈입니다. 만경대 사례 하나만 보면 작은 발견 같지만 평양 외곽 1만 4천 개와 같이 놓고 보면 이 큰 돌들의 정체가 단 하나로 묶이지 않는다는 가장 분명한 자료입니다. 어떤 돌은 무덤, 어떤 돌은 제단, 어떤 돌은 별을 보는 도구. 같은 마을 안에서도 용도가 갈렸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같은 풍경 안에 여러 답이 겹쳐있던 셈이지요. 이런 큰 돌 옆에서 함께 나온 유물도 짧게 짚어두면 그림이 더 또렷해집니다. 미송리형 토기,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 잔줄무늬 거울. 입에 잘 붙지 않는 이름들이지만 풀어보면 단순합니다. 미송리형 토기는 가운데가 잘록한 단지 모양의 그릇이고 비파형 동검은 옛 악기 비파를 닮은 곡선형 청동칼입니다. 세형 동검은 그 다음 시기에 더 가늘게 다듬은 청동칼이고 잔 줄무늬 거울은 뒷면에 머리카락 굵기의 가는 선이 빽빽이 새겨진 청동 거울입니다. 이런 유물이 묶음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 시기 사람들이 이미 청동을 정교하게 다룰 줄 알았고 마을마다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신분이 따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무늬를 청동 위에 새기려면 손기술과 합금 기술이 같이 따라줘야 합니다. 그 위로 다시 돌아가 보면 1만 4천 개의 큰 돌은 이런 사회가 동시에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돌을 옮길 힘과 작은 거울에 머리카락 선을 새기는 손이 같은 시대, 같은 마을에 모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거움과 정교함이 동시에 살아있던 사회였던 셈이지요. 여기에 이야기를 하나 더 얹어보면 그림이 한참 더 넓어집니다. 약 1만 2천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기 직전의 서해는 지금 같은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바닷물이 지금보다 훨씬 낮아 서해 가운데가 넓은 들판처럼 드러나 있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 들판을 따라 우리 땅과 산동반도 그리고 만주 쪽 땅이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도 짐승도 그 길을 따라 오고 갔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시기가 지나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그 들판은 가라앉았고 사람들은 양쪽 해안에 남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 후손들이 청동기 시대에 들어 하늘을 향해 큰 돌을 세웠다고 본다면 비슷한 모양의 고인돌이 우리 땅과 그 너머 땅에 함께 흩어져 있는 까닭이 어렴풋이 짐작됩니다. 빙하기 끝자락의 대초원 가설은 아직 학설이 갈리는 영역이고 정확한 시기 역시 약 1만 2천 년 전에서 약 2만 년 전 사이로 폭넓게 잡힙니다. 다만 그 큰 그림 안에
우리 옛사람들의 이동이 들어갈 가능성은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가장 많이 보내주신 미해결 미끼 가운데 첫째로 꼽힙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는 큰 빈칸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고인돌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적지 않은 고인돌이 도굴되었고 큰 도시가 들어서면서 길과 아파트 단지 아래로 사라진 사례도 많습니다. 강원도 춘천중도에서는 청동기 시대 마을과 고인돌이 무더기로 나왔는데 그 위로는 다른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잃은 고인돌이 정확히 몇 기인지는 아무도 합의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은 약 4만 기를 가지고 옛사람의 흔적을 짐작하고 있지만 본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돌이 이 땅에 박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돌들이 지금도 어디 도로 및 어느 아파트 화단 아래에 그대로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빌딩 공사를 위해 깨졌거나 농지 정리를 위해 묻혔거나 일제강점기에 부서져 다른 자재로 쓰였을 가능성도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약 4만 기는 어쩌면 절반 정도의 풍경에 불과합니다. 사라진 절반의 별과 사라진 절반의 재단이 어디에 묻혔는지는 우리 손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2002년 11월 9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쪽 학자와 북쪽 학자가 같이 평양 외곽의 고인돌 앞에 섰습니다. 거기서 함께 확인된 것이 바로 상원 귀일리의 7구멍이었고 관산리의 거대한 덮개돌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강화도 만이산 꼭대기에는 참성단이라는 제단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중국 윤영성 요양에는 배암성이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 그 양식이 강화도 참성단과 닮았다는 점을 짚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닮음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리 고인돌과 그 너머의 돌이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셈이 됩니다. 그 뿌리가 어디였는지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분단 이후 남쪽과 북쪽이 같은 돌 앞에 처음으로 마주선 그 순간 양쪽 모두 같은 빈칸을 손에 들고 그 칸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었던 셈이지요. 같은 별을 두고 두 쪽이 묻고 있던 첫 질문이 그날 그 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인돌의 정체에 대한 입장은 여러 갈래로 갈립니다. 무덤이라고 보는 입장이 가장 오래되었고 발굴 결과 가운데 일부는 그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내부가 비어있는 사례, 별자리가 새겨진 사례, 마을 가운데에 일렬로 줄지어 선 사례는 다른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제단이었다, 소도였다, 천체 도구였다는 이야기도 같이 살아있습니다. 시작점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립니다. 우리 땅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졌다는 입장, 만주와 요령 쪽에서 내려왔다는 입장, 멀리 남쪽 바닷길을 따라 올라왔다는 입장이 같이 놓여 있습니다.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만 4천 개의 돌은 단순 명료히 정리되지 않고 여러 줄의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덤이면서 제단일 수 있고 어떤 시기에는 천체 도구였다가 다른 시기에는 무덤으로 다시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답이 여럿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옛사람의 삶이 단순하지 않았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먼저 다뤘던 사망기 이야기는 이 그림의 첫 페이지에 가깝습니다. 그 안에 어떤 별이 박혀 있었는지, 그 옆에 어떤 재단이 같이 서 있었는지는 그동안 빈 페이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빈 페이지를 조금 채워본 셈이지요. 그래서 동맥길 한쪽에 큰 집 뒷산자락에 출퇴근길 모퉁이에 박혀있는 큰 바위. 그 돌이 한때 누군가의 무덤이었을 수도, 누군가의 재단이었을 수도, 누군가가 별을 보던 도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1만 4천 개의 돌 가운데 단 하나가 어쩌면 시청자분 동네에서 매일 지나치는 그 바위일지도 모릅니다. 그 돌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분 동네에는 어떤 돌이 남아있나요? 그 돌 앞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어떤 별이 보일지 댓글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따라가 보겠습니다.